마지막 여행 재구와 권호일 -2. 권호는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산으로 갔다. 조심스럽게 흐르는 계곡물 소리 바닥에 깔리고 새소리 허어롭게 허공을 갈랐다. 폭포를 만들며 굽어떨어지는 물길의 거품이 어울려 회오리를 일으켰다.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한 낙엽들이 하염없이 원을 그리고 있었다. 운동장 사건 이후 어디에서도 그녀를 볼 수 없었다. 원장이 그녀를 다른 곳으로 보냄으로써 복수를 대신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그는 그녀가 보이지 않고서야 느낄 수 있었다. 가슴 한편에 아릿하게 자리를 틀고 앉은 그녀의 잔상,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길을 잃은 바람 줄기에 야생화 한 무리가 나부끼자 가슴이 메어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디에선가 누군가에게 또 미친년 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샘에는 여전히 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모년모월 모이를 기해 틀림없이 금샘에 나타날 것이라 확신했다. 권호는 계곡을 타고 하산하기 시작했다. 길도 없는 곳을 지나고 가파른 바위를 돌아 내려가기도 했다. 장마에 쓰러진 참나무 한 그루에서 푸릇푸릇 새로 난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었다. 뿌리의 반을 굽어도는 물길에 내어주고 남은 반을 흙 속에 묻어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참나무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소나무 아래의 작은 폭포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인적 없는 깊은 산속이지만 사람이 없음을 한 번 더 확인하고서야 발가벗고 들어가 물장구를 치며 놀았다. 물속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봤다. 나뭇잎 사이로 조각난 하늘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의 눈동자가 구름을 따라 이동하고 있을 때였다.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나왔다. 앗! 맞은편 바위에 앉아있는 것은 분명 사람이었다. 깜짝 놀라 팔을 허우적대다가 물이 코로 들어갔다. 사래기침을 하며 밖으로 나와 몸도 닦지 않은 채 옷을 입고 바위 뒤에 숨어 지켜봤다. 수염이 무성한 남자는 권호가 일으킨 소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마치 산신령이라도 되는 듯 눈을 감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머리띠와 폼은 산신령감인데 검은 머리 치렁치렁하고 검은 옷에 검은 수염, 영락없는 산적이었다. 그는 서둘러 산을 내려가다 뒤돌아봤다. 산적은 그 자세 그대로였다. 자기가 무슨 산신령이라고 킥! 권호는 다음날도 계곡으로 갔다. 소나무와 폭포는 그대로였지만 산적은 없었다. 왠지 맥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돌멩이를 물속에 던져두고 혼자 장난을 쳤다. 신령님, 신령님, 검은 머리 치렁치렁 산신령님, 폼만 잡지 마시고 제 도끼 좀 찾아주세요. 흑흑흑.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금도끼가 아닙니다. 그럼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은도끼가 아닙니다. 그때였다.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물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풍덩. 아 차거. 물을 뒤집어 쓴 그를 보며 산적이 소리쳤다. 시끄럽다 이놈아. 돌멩이를 던져놓고 도끼는 무슨. 한마디를 남기고 산적은 바위 뒤로 사라져버렸다. 그는 산적이 있던 자리까지 물이 튀도록 돌멩이를 던진 후 산을 내려가다 뒤돌아 노려봤다. 아니 산신령도 아니면서 돌멩이를 던지든 토끼자루를 던지든 자기가 왜? 그는 산을 내려가는 내내 산적이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했다. 다음날 계곡은 온통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권호는 코를 벌름거리며 진원지를 찾아 나아갔다. 산적이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 산적은 그를 본척만척 먹는데 열심이었다. 산적 옆에는 몇 개의 바위가 엉켜 동굴을 이루고 있었다. 그곳에는 사람이 기거하는 흔적이 뚜렷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고기 잡은 손을 교대로 떼며 호들갑을 떠는 산적을 보고 그는 흉터가 보이지 않도록 피스듬히 돌아앉았다. 입에서 살살 녹는다. 녹아. 먹고 싶냐? 그가 고개를 표나게 끄덕였다. 그러나 산적은 먹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로지 고기에 살을 발라내 혼자 먹기 바빴다. 김치에 막걸리 한 사발만 있으면 금상인데. 노릇하게 구워진 고기는 입에 침을 고이게 했다. 몰래 침을 삼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부끄러웠다. 무슨 고기예요? 산적은 그의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들고 있던 고기를 다 먹고서야 무성의하게 대답했다. 토끼. 그는 먹으라는 말을 기다리느라 산적은 고기를 먹느라 시간이 또 흘렀다. 그러는 사이 고기는 어느덧 마지막 한 점을 남기고 있었다. 그는 먹으라는 말을 유도하기 위해 말을 시켰다. 산에서 불 피우면 잡아가는데. 고개를 끄덕인 산적이 마지막 남은 고기를 쓱 집더니 냉큼 자기 입으로 가져갔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비명이 튀어나왔다. 어? 어는 산의 토끼 천지다.
너도 잡아서 구워 먹어라. 불은 피우지 말고 하어. 산적의 웃음 속에서 치석이 덕지덕지 모습을 드러냈다. 꺽 잘 먹었다. 배도 부르니 목욕이나 하고 낮잠이나 자야겠다. 산적이 계곡으로 뛰어내렸다. 마치 한 마리의 새가 날아내리는 착각에 사로잡히겠다. 산적의 벗은 몸에는 긴 흉터가 사선을 긋고 있었다. 잠시나마 동질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먹고 싶냐고 물어보지나 말든지 그래놓고 뭐? 그는 커다란 돌덩이를 던져 산적에게 물을 튀겨놓고 뛰듯이 산을 내려가며 복수를 생각했다. 다음 날 그는 김치 국물이 흐르지 않도록 단단히 여민 비닐봉지를 들고 구멍가게로 갔다. 주인 할아버지가 돋보기 안경 너머로 TV를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막걸리 하나만 주세요. 할아버지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애들에겐 안 판다. 막걸리는 어디 있어요? 안 판다니까. 구경하려고요. 구경하는 것도 안 돼요? 냉장고에 있다. 그는 냉장고에서 막걸리 하나를 꺼낸 다음 가게를 도망쳐 나왔다. 이놈아 안 된다니까. 그는 도둑고양이처럼 도망쳐 나와 호랑이처럼 산으로 들어갔다. 산적은 처음 봤을 때처럼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커다랗게 헛기침을 한 그가 비닐봉지를 높게 던지자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막걸리와 김치가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풍덩. 떠내려오는 막걸리와 김치를 건져 얕은 물에 담가두고 곁눈질로 산적을 슬쩍 쳐다봤다. 실눈을 뜨고 보던 산적의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졌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못 본 척 옷을 벗고 수영을 했다. 흉터를 보든 말든 신경도 쓰이지 않았다. 화상을 당한 이후 처음 겪는 이상한 현상이었다. 산적이 바위 언덕에서 사뿐히 뛰어내리고 있었다. 산적에게 뛰어내리는 것을 배우면 태창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 이거 나 주려고 가져왔지? 그가 고개를 살그머니 가로저었다. 아니요. 비닐봉지에 든 것은 뭐냐? 김치요. 산적의 목을 대가 크게 움직이는 것으로 봐서 침을 삼키는 것이 분명했다. 산적이 왼손 검지를 치켜들었다. 딱 한 잔만 안 되겠냐? 그는 한참 뜸을 들인 후 무성의하게 대답했다. 안 되겠는데요. 허참. 허참은 무슨 허참요? 산 밑에 천지거든요. 사드세요. 허허허. 그는 표정을 숨기기 위해 뒤돌아 잠수를 했다. 고개를 들었을 때는 산적이 날듯이 벼랑을 올라가고 있었다. 벼룩도 낯이 있는 법 미안하기도 할 것이다. 산적의 뜀뜨기 솜씨만큼은 산신령으로 보이기에 손색이 없었다. 혼자 수영을 즐기다 정신을 차려보니 막걸리와 김치가 오간데 없었다. 그는 재빨리 산적을 쳐다봤다. 손으로 김치를 집어먹던 산적과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 그는 바위를 돌아 뛰어 올라갔다. 산적은 남은 술을 한 잔 가득 따라 마시고 몸을 부들부들 떨어댔다. 캬, 죽인다, 죽여.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허락도 없이. 먹는 거다, 허락을 안 해줘서. 그가 산적을 노려봤다. 주세요. 가져가라, 끄억. 산적이 막걸리 병을 툭 찼다. 빈병이 빙그르르 돌며 굴렀다. 그는 당당하게 말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저기를 어떻게 날아서 오르내릴 수가 있죠? 내가 새냐? 날개? 너 새대가리구나. 새대가리요? 보아하니 죄짓고 산적질이나 하며 숨어 사는 것 같은데. 이놈아, 산적질이라니. 빼앗아 먹었잖아요. 그가 굴러온 막걸리 병을 툭 찾아 산적에게 떼굴떼굴 굴러갔다. 산적이 더듬거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운 거다.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세요. 산적의 말투가 급변했다. 아, 저기서 뛰어내린 건 말이냐? 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럼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너 관상 보니까 착한 여자와 결혼해서 잘 살겠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산적이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다. 신고는 하지 말란 소리다. 그가 어깨를 활짝 펴며 말했다. 뛰는 걸 가르쳐주면 뜀뜨기는 파워보다 민첩함을 필요로 하는 내가 창안한 혈도 요격술의 기본 동작으로서 인체, 심피. 산적은 어느새 신이 나 있었다. 인간에게는 365개의 혈도가 있는데 그 중에는 21개의 점혈과 31개의 극혈이 있어 이를 요격하게 되면 저기요. 그가 말을 잘랐다. 뛰는 것만요. 입맛을 다신 산적이 어정쩡하게 말을 이었다. 고공낙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땐 중력을 분산시켜라. 분산? 산적이 사정없이 꿀밤을 먹였다. 아얏. 말 끊지 마라. 나는 이야기하는 중에 누가 말 끊으면 신경질 난다.
그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렇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릎을 굳게 펴서는 아니 되고 무릎을 굽혀 중력을 분산시키는데도 중력이 남는다면 낙법으로 낙법 알지? 그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학교에서 뭘 가르친대? 투덜거린 산적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며 시범을 보였다. 알겠냐? 그가 고개를 다시 흔들자 산적이 또 뒹굴어 낙법을 펼쳤다. 이제 알겠지? 그가 이번에도 고개를 흔들자 산적이 나뭇가지를 주워들었다. 도망치듯 산을 내려가는 그의 얼굴에 미소가 깃들었다. 산적의 제자가 된 권호는 사부의 요구대로 모래주머니를 차고 산을 뛰어서 오르내렸다. 가시덤불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나뭇가지에 눈을 찔릴 뻔한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다. 사부가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 없었다. 쓰레기를 줍는 것은 덤이었다.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그가 겪는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나뭇가지에 매달아둔 철봉에 올라가면 사부가 아래에다 가시나무를 놓아둬서 내려갈 수 없게 했다. 이게 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천상천하 유아 위에도 하늘이 있고 아래에도 하늘이 있는데 왜 상관이 없어? 사부는 언제나 거창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 끝은 모호했다. 재밌어요? 그래 이놈아. 팔에 힘이 빠져 떨어지려 할 때에야 비로소 가시나무를 치워 내려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가 주로 하는 것은 나무에 매달린 채 움직이는 인형들의 혈도를 찍는 것이었다. 밤 주먹으로 팔굽혀펴기를 할 때에는 힘들어하면 고소해할까봐 오기로 버티며 시키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보란듯이 웃어주었다. 인형의 혈도를 찍는 것과 밤 주먹으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은 뛰는 것과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한사코 관련이 있다는 사부의 말을 모르는 척 들어주고 있는 것은 사부가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의 노력만큼이나 실력도 일취월장했다.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부가 흡족한 웃음을 지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 정말요? 그래. 그는 갑자기 그녀가 보고 싶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 풋. 그러니까 내일은 막걸리 한 병 사오너라. 아이들에겐 술 안 판대요. 전에는 사왔잖아. 훔쳤어요. 또 훔쳐오면 되지. 그가 동작을 멈추고 노려보자 사부가 시선을 피했다. 사부님으로 깍듯이 모시라면서 제자에게 시키는 짓이 또 훈계냐? 그리고 그동안 뭘 그리 깍듯이 모셨어 내가? 사부가 그의 팔혈도를 기습했다. 그가 여유있게 피하자 목과 가슴을 동시에 공격했다. 그래도 여의치 않자 나뭇가지를 주워들었다. 그가 날듯이 바위를 뛰어내려 도망쳤다. 내일 내 생일이다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 사부의 울부짖음에 그가 걸음을 멈췄다. 정말요? 정말이다이. 내일이 며칠인데요? 내일이 생일 맞다이. 계속.